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피부관리 전문가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옆에 앉기를 꺼리거나 손주들이 안기를 주저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요즘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샤워도 하고 좋은 향수도 뿌렸는데 말이죠. 하지만 40년간 수많은 고객을 만나온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냄새는 실제로 존재하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냄새를 노네코즈라고 부르고 과학적으로는 노닐메탄올이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젊었을 때는 몸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냄새를 99%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피부의 지질 성분 변화입니다.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진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마치 버터가 오래되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감소하고 피부의 지질 구성이 변화합니다. 특히 팔미톨레산과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산화되면서 노닐메탄올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할 때 주로 나오던 에크린 땀샘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아포크린 땀샘의 분비물이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인 냄새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할머니 냄새 그랜드마 스멜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노네코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문화권이든 이 냄새의 주요 원인은 동일합니다. 노인 냄새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냄새는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대부분 60대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지방산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인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온몸을 씻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몇몇 핵심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귀 뒤와 귓볼입니다. 이 부분은 피지선이 많지만 씻을 때 자주 소홀히 하는 부위입니다. 귀 뒤에는 지방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축적됩니다. 82세 황명자 할머니는 항상 샤워를 해도 왜 냄새가 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에 주름진 부분, 특히 목 뒤쪽입니다. 이곳은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쉽지만 거울로 보기 어려워 간과하기 쉽습니다. 목의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데 이 주름 사이에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평소 목을 만지면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 부위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단순히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피부 주름 사이까지 세정해야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특유의 냄새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피부가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 주름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데오드란트를 바르기 전에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배꼽과 그 주변입니다. 배꼽은 깊이가 있고 습한 환경이라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면서 배꼽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이 부위에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아 냄새가 발생합니다.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배꼽을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하니 속옷에서 나던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입니다. 이곳은 각질과 땀이 많이 쌓이는 곳이죠.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노화로 인해 발가락 사이 피부가 얇아지면 각질이 쉽게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발냄새는 노인 냄새와 결합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등 윗부분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노인 냄새의 80%가 바로 이 등 윗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등은 나이가 들수록 씻기 어려운 부위가 됩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손이 등 전체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등에는 땀샘이 많고 옷에 계속 닿아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거울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청결 상태를 체크하기 힘듭니다. 83세 이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샤워를 했지만 가족들이 여전히 냄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해 보니 등 윗부분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닿지 않아서 씻기 어려워요라고 하셨죠.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특정 부위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고객에게 검증받은 5분 노인 냄새 제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등 세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은 노인 냄새의 주요 발생지이지만 손이 닿지 않아 제대로 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 전용 세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긴 수건이나 등 세정용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없다면 30cm 정도 되는 부드러운 수건을 준비해 양끝을 잡고 등 뒤로 넘겨 앞뒤로 문지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 세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디워시나 비누를 적당량 덜어 긴 수건이나 브러쉬에 묻혀 등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등 윗부분과 목 뒤쪽입니다. 이곳은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어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등을 씻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이 등 위쪽에 닿지 않을 경우 벽에 바디워시를 묻힌 수건을 걸어두고 등을 문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곰이 나무에 등을 비비는 것처럼요. 이 방법은 혼자 사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입니다. 75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등만 씻어서 냄새가 없어진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손자가 요즘 더 자주 안겨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단계는 귀 주변과 목의 주름진 부분을 꼼꼼히 씻는 것입니다. 귀 뒤와 귓볼은 피지선이 많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씻을 때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귓불과 귀 뒤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깨끗이 헹궈주세요. 귀 안쪽은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하지만 너무 깊숙이 닦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보이는 부분만 닦아주세요. 귀 주변을 닦을 때는 붉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의 주름진 부분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목 뒤쪽은 거울로 확인하기 어려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비누를 충분히 묻혀 목의 모든 주름을 따라 부드럽게 씻은 후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목 뒤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작은 수건을 이용해 좌우로 문질러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목 뒤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고 나서 가족들이 냄새가 줄었다고 말해요. 이제 손자와 사진 찍을 때도 당당하게 가까이 붙어 찍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 세정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표면만 씻는 것이 아니라 피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항균 성분이 든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겨드랑이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피부 주름을 살짝 펴가며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면서 겨드랑이에 주름이 많아지는데 이 주름 사이에 땀과 노폐물이 쌓여 냄새가 발생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또한 겨드랑이는 씻은 후 말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해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1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항상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났는데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니 냄새가 크게 줄었어요. 이제 손자들이 할아버지 냄새 안 난다고 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배꼽 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배꼽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면봉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면봉에 바디워시를 약간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청소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돌리듯 닦아주세요. 청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군 면봉으로 한 번 더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마른 면봉으로 배꼽 안쪽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발 세정입니다.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은 각질과 땀이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먼저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질이 부드러워져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을 불린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 씻고 발바닥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수건으로 세심하게 닦아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는 발 전용 파우더나 베이비 파우더를 가볍게 뿌려주면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노인 냄새의 99%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샤워 후 보습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한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둘째, 의류 관리도 중요합니다. 면과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으세요. 옷에 냄새가 밴 경우 세탁 시 식초 1컵을 넣으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양파, 향신료가 많은 음식은 땀을 통해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 방법을 매일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샤워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저녁에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쌓인 땀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샤워 시간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5-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샤워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1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81세 송영애 할머니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니 몸도 편하고 냄새도 줄었어요. 특히 잠들기 전 샤워는 숙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세정제 선택입니다. 알코올이나 향이 강한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산성 또는 중성의 순한 바디워시나 비누를 선택하세요. 녹차 성분이나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항균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세정제 선택 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성 피부라면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 타입의 바디워시, 지성 피부라면 오일 컨트롤 기능이 있는 젤 타입의 바디워시가 좋습니다. 또한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이나 은은한 자연향이 나는 제품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세 이상 온 할아버지는 강한 비누를 사용하다가 피부가 건조해져 오히려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순한 바디워시로 바꾸고 샤워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니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비싼 제품을 쓰는 것보다 피부에 맞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류 관리입니다. 면마, 실크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이런 소재는 통기성이 좋아 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가두고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특히 속옷, 양말, 셔츠는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땀과 피지가 옷에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때는 옷감에 맞는 적절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면과 같은 천연 섬유는 40-60도의 물로 세탁하면 세균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세탁 시 식초 반 컵을 넣으면 냄새 제거와 섬유 유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탁 후에는 옷을 완전히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가 빨래를 해줬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세탁 방법을 알게 됐어요. 식초를 넣어 세탁하니 옷에서 찌든 땀 냄새가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옷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놀라워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양파, 커리 같은 강한 향신료는 땀으로 배출되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녹차, 레몬수, 식초 음료를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체내 항산화 작용을 돕고 채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3잔의 녹차를 마시면 체내에서부터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녹차 외에도 허브차, 특히 페퍼민트나 레몬그라스 차도 체내 독소 배출과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토마토, 당근 등은 노화로 인한 산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도 좋습니다. 76세 이미경 할머니는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더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녹차를 매일 마시고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니 피부도 좋아지고 냄새도 감소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각 식사 전후 한 잔, 그리고 활동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외에도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은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 유지에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가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 물을 잘 안 마셨는데 보온병에 물을 담아두고 의식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어요. 가족들도 제 몸냄새가 줄었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수영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채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세요. 운동으로 배출된 독소가 피부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오히려 관절통이 줄었어요.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유의 땀이 나오는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되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0-15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5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오래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게 됐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가벼워지고 가족들도 제 냄새가 줄었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인 냄새를 예방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즐기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이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5분 관리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피부의 지질 성분 변화와 땀샘의 기능 변화로 인해 생기며 특히 등, 윗부분, 귀 주변, 목의 주름, 겨드랑이, 배꼽, 발 등이 주요 발생 부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만 알면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 샤워 시간에 이 5분 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1분, 등 세정입니다. 긴 수건이나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 등 윗부분을 중점적으로 씻어주세요. 특히 어깨 쪽과 목 뒤를 놓치지 마세요. 손이 닿지 않는 부위는 벽에 수건을 걸어두고 등을 문지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등은 노인 냄새의 80%가 발생하는 곳이므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1분, 귀와 목 세정입니다. 귀 뒤와 귓볼, 목의 주름진 부분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면봉으로 귀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목의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므로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을 씻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1분, 겨드랑이 세정입니다. 겨드랑이의 피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겨드랑이는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부위로 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땀이 많은 분들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 겨드랑이를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1분, 배꼽과 발 세정입니다. 배꼽 안쪽과 발가락 사이, 발바닥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배꼽은 면봉에 바디워시를 묻혀 부드럽게 청소하고 발은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불린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땀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분, 전체적인 보습입니다. 씻은 후에는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등, 목, 겨드랑이 등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향이 강하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분 관리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노인 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추거나 욕실에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옷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면, 마, 실크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고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할 때는 식초를 한 컵 넣으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옷은 햇빛에 충분히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째, 식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늘, 양파, 강한 향신료가 많은 음식은 체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차, 레몬수, 식초 음료를 자주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노화로 인한 산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게 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 가벼운 요가, 수영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85세 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딸 아이가 저보고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 후로 외출도 꺼리고 가족 모임에도 가기 싫었죠. 그러나 이 5분 관리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족들이 변화를 알아차렸고 이제는 손주들과 다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이 생겨 노인대학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78세 박종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서 저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한 친구가 솔직하게 냄새 얘기를 해줘서 이 방법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노래방도 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망설이지 마세요. 단 5분만 투자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노인 냄새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등 윗부분, 귀 주변, 목, 겨드랑이, 배꼽, 발이 주요 발생 부위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이 냄새를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정제 선택, 통기성 좋은 의류 착용, 건강한 식습관이 예방에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제 40년 경력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만든 이 5분 관리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